그 이후에는 네. 저희 첫째는 이제 36개월을 넘어섰거든요. 네네. 그 책상에 이제 앉혀서 막 성긋기 막 이런 거 막 하는데 네네. 어느 정도로 이거를 저희가 훈육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Dr. Friend. 안녕하세요. 네, 닥터 프렌즈 우창휘입니다. 저도 이제 두 딸의 아빠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해주는 게 아이들의 어떤 발달이나 지능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답을 모르겠어요. 네. 네, 요새 이제 저희 아이 첫째가 5살이어가지고요. 이제 네. 좀 뭔가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맨날 아이랑 행복하게 놀기만 하다가 네. 이제 이렇게 막 공부 같은 거를 가리키려고 하는데 네. 이게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아정신과를 진료하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우창훈 선생님은 두 딸의 아빠라고 하셨는데 저는 두 아들의 엄마고요. 현재 큰애는 군대에 있고 작은 아이는 이제 대학 들어갑니다. 또 저희 병원 위치가 대한민국 제1의 학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상담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학습이라든가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어가지고요. 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라든지 극복해야 네. 될 것들이 있어야 아이의 어떤 네. 지능이나 학습 능력 같은 게 좀 좋아진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지능, 학업 성취 이런 게 좀 연결이 되는지 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대로 이제 적절한 좌절을 주는 건 맞는데요. 네. 근데 이제 생애 초기, 제가 말하는 생애 초기라는 거는 이거는 0에서 3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 시기에는 사실은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36개월까지요. 예, 왜냐면 그 시기가 앞으로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기초 어떤 추가 놓이는 시기인데요. 그 시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제 생애 초기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네. 생애 초기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나중에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IQ라든가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네. 밝혀졌고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그 0에서 3세 시기에 뇌발달이 일생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그때 생애 초기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그 뇌 중에서 이제 공포나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편도체 주변에 네. 인지 기능을 관장하는 전두엽이라든가 네.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가 다 있거든요. 네. 요즘은 이제 뇌가 다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제 요 편도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인지 관련된 구조까지 일종의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0에서 3세 시기는 항상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어요.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해서 그 시기에 환경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받으면 네. 그 이후 시기에 일어났을 때 악영향보다 뭐 몇 배, 몇십 배 큰 충격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에는 너무 이렇게 학업이나 이런 쪽으로 막 요즘은 유치원 애들도 단어장 보여주시고 이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오감을 동원해서 많이 놀아주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또 어른들과의 따뜻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애착 관계를 공고하게 해주시는 것이 향후에 인지 정서 발달 잘 돼서 공부 잘하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교수님, 그럼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게 36개월까지는 그런 어떤 애착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네네. 같은데요. 그럼 그 이후에는 네. 저희 첫째는 이제 36개월을 넘어섰거든요. 네네. 저 2019년 4월생이니까 그 책상에 이제 앉혀서 막 성긋기 막 이런 거 막 하는데 네네. 어느 정도로 이거를 저희가 훈육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초등학교를 만 6세에 보내잖아요. 네네. 만 6세에 초등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자리에 그래도 한 40분은 앉아 있어야 되고 네네. 또 규칙도 더 따라야 되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필요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평균 나이가 만 6세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또 보내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창훈 선생님 아기가 한 47개월. 47개월. 근데 이제 또 요즘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트렌드라는 게 그럼 이게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이마다 역량이 다 다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평균의 함정은 그거보다 훨씬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 따라가는 아이도 있고 그 중간 지점을 그냥 잡았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아이를 좀 마음을 비우고 네. 어디까지 시키는 게 내 아이한테 맞는 것인지 부모님들이 잘 관찰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48개월 정도 됐는데 네. 여자아이들은 사실은 남자아이들보다 발달학적으로 주력 발달이 한 2년 정도는 빠르다고 그래요. 빨라요. 네, 그래서 그 나이에 좀 앉혀두면 그래도 한 20분 정도 이상은 네. 앉아서 뭔가 차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창훈 선생님 닮았으면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고집이 네. 너무 세가지고 이 녀석이. 깻잎이 영어로 뭐야?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 나이는 아직은 좀 놀고 싶어하면 네. 좀 더 신체 활동이나 아니면 다양한 활동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뭐 지도를 해주셔도 됩니다. 워낙에 아이들이 유튜브를 네. 많이 보잖아요. 아, 예. 저 사실 굉장히 이걸 안 보여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정말 좀 너무 보여주면은 얘가 중독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걸 보여달라고 너무 액팅아웃하는. 네, 예, 그게 한 번씩 있으면 이게 또 어른이 화가 나잖아요. 이 녀석이? 이러면 이제 그렇죠. 아예 딱 끊어버리면 또 한 3, 4일만 지나면 보여달라고 안 해요. 네, 예, 애들은 귀신같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네. 또 이제 저희가 뭐 어른들끼리 논다든지 네. 밖에 나가서 좀 그렇죠. 어른들끼리 뭐 저희 필요에 의해 사실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고. 디지털 보모로 쓰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 쓰는데 근데 이게 어떤 컨텐츠는 조금 더 낫고 네. 어떤 컨텐츠는 좀 해가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좀 이거를 노출시켜 주는 게 되는지 네. 좀 어떤 해악이 있는지 네. 네,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디지털 미디어 노출 시기라든가 네네. 어떤 걸 보여줘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언제부터 보여줘야 되는지 네네.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쓰는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는 사실은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TV라든가 네네. 비디오 보는 거에 대한 그게 아이들의 발달이나 향후의 정신건강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많지만 현재 이런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거는 한 1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이들한테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좀 맹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논란도 많고 그런데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네네. 스크린 미디어 사용 지침을 1999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9년이면 사실은 그때는 지금 형태의 미디어는 아니고 TV랑 비디오였죠. 네네. 근데 그때 만 2세 미만은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아예. 아예 말라. 네네. 근데 2016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네. 그때도 여전히 2세 미만은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시키지 않는 걸 권고한다고 나오니까 네. 사실은 여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디지털 미디어 없이 지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잖아요. 네. 종류나 수도 너무 많고 네네.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이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안 시키면서 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니까 네.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을 때 네. 도대체 미국 소아과 학회는 무슨 어디 원시 시대에서 왔냐, 왜 이렇게 시대를 못 따라가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네네. 그럼 왜 이렇게 엄격한 원칙을 고수를 하느냐. 네. 0에서 3세는 너무나 이 뇌 발달이나 신체 발달이 빠른 시기고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예요. 네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가 얘네들한테 어떤 이득을 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은 그거를 권고하기가 사실은 전문가 집단 레벨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0에서 2세 사이는 그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네. 감각운동기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감각운동기에는 그 이름 자체가 뜻하듯이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놀고 신체 활동을 하고 네네. 오감을 다 동원해서 실제 환경에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랑 네. 대면 상호작용을 해서 애착을 증진시키는 것이 발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디지털 미디어가 결정적인 이득이 된다는 증거가 없이는 아무래도 그걸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런 발달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느냐?
그래서 서양에서 나온 연구들은 보통은 만 3세에서 5세 애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컨텐츠는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는 그 PBS에서 하는 뭐 세서미 스트리트라든가 이런 계열들이 좀 친사회성을 촉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디오를 보고 자란 애들은 인지나 정서 사회성 발달 면에서 이득이 있더라 하는 그런 보고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떤 사용 지침을 지킨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내용입니다. 네. 현실에서는 다 따를 순 없죠. 네. 그래서 아예 노출시키는 걸 피하실 수가 없다면 아이들이 보는 그 컨텐츠 내용을 부모님들이 발달 연령에 맞게 또 이득이 된다고 권고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24개월까지는 보지 말라. 그 다음 가이드라인은 25개월부터 5세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때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꼭 부모와 함께 부모와 함께요. 예, 대화를 하면서 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여주는 이유가 별로. 그래서 이제 뭐 에반게리온 이런 거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슬램덩크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요즘 보여주더라도 대화를 하면서 같이 봐라.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는 그 정도로 부모랑 대화하고 상호작용하고 교감하는 것이 아이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거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가 그거를 방해하는 거를 절대 권고하지 않는 그런 거죠. 아까 24개월까지는 네. 어떤 큰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네. 권고를 못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네. 계속 보여줬더니 생기는 어떤 함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위해 같은 거는 좀 나오는 게 있나요,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가 많죠. 특히 인지 발달 면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 디지털 미디어를 아이들 사용하는 거를 보시면 요즘은 이제 미디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한 창에 뭐 하나 틀어놓고 옆에서는 또 다른 거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또 이 자극이 기존 학습 자극에 비해서는 굉장히 전환도 빠르고요. 또 강렬하게 어떤 시청각 콘텐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한 자극이 이거에 익숙해지면은 아이들이 이제 공부는 굉장히 지루하고 이게 인지적 노력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거를 진득히 앉아서 하지를 못하게 되고요. 사실은 우리 뇌가 집중을 하는 방식은 이거저거 멀티태스킹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한 곳에 집중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습 능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된 애들은 뇌가 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과잉 자극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뇌 발달에 필요한 그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되는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누적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이 자기 조절 능력이 아동기에 더 떨어진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네.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네. 뭐 가능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네. 좀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또 다음 네.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